6번입니다. 다음 그림은 수요 공급에 대한 설명이다. 맞는 것은 몇 개인가? 기억, 일반적으로 A가 B에 비해 대체재가 더 많다. 니은, 공급이 감소하면 B보다 A의 가격 변화폭이 더 크다. 디귿, 소득의 증가에 따라 A와 B의 수요 곡선이 우측으로 이동한다면 A와 B 모두 정상제이다. 니을, 가격이 상승하면 A의 수요량은 감소하지만 B의 수요량은 증가한다. 한 1분 정도 문제를 보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 모의고사 문제는 제가 문제를 정리를 해가지고 한번 이제 푸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예, 정답은 2번이죠. 두 개입니다. 이렇게 그림으로 주어졌을 때는 그림을 말로 바꿔놓고 지문을 찾아가는 것이 문제를 빨리 풀 수 있는 힘이 되죠. 여기서 S는 공급 곡선을 말하고 DA는 수요 곡선, DB는 수요 곡선. 그런데 여기서 DA는 그림이 이렇게 서 있기 때문에 비탄력인 경우고 DB는 탄력인 경우죠. 그러면 기억에 보면은 일반적으로 A가 B에 비해 대체재가 더 많다. 우리 대체재가 많으면 탄력이고 대체재가 적으면 비탄력이다. 이렇게 하자고 그랬어요. 그러면 A는 비탄력이니까 대체재가 적다 해야 되겠죠. 그래서 틀렸다. 니은, 공급이 감소하면 B보다 A의 가격 변화폭이 더 크다. 물론 공급이 감소하면 가격은 올라가겠죠. 예, 물량이 주니까. 그런데 올라가는 폭이 어떤 것이 더 많냐 이런 이야기예요. 우리 탄력성을 이야기할 때 우리가 그림이 누웠다 그러면 탄력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수량 변화가 많죠. 그리고 비탄력이다 그림이 서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가격 변화가 많죠. 그러니까 말하자면 그림이 서 있을 때가 가격 변화폭이 많고 그림이 누웠을 때가 수량 변화가 많는데 여기 니은의 묻기를 가격 변화폭을 물었기 때문에 그림이 서 있는 것이 A죠. 그러니 비탄력일 때 가격 변화폭이 더 크다. 맞는 말이죠. 니을, 디귿, 소득 증가에 따라 A와 B의 수요 곡선이 우측으로 이동했다면 A와 B 모두 정상제다. 소득의 증가에 따라 우측으로 이동했다는 것은 수요의 증가죠. 그러니까 소득의 증가로 수요의 증가는 정상제죠. 그러면 둘 다 우측으로 이동했기 때문에 둘 다 정상제다.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맞습니다. 니을, 가격이 상승하면 A의 수요량은 감소, B의 수요량은 증가인데 여기서 니을은 가격과 수요량 사이에 반비례, 이거는 수요 법칙 내지는 수요 곡선을 말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A와 B가 둘 다 우하향한다는 것은 가격이 올라가면 수요량은 떨어져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 A도 감소, B도 감소해야 되죠. 해서 니을이 틀렸다. 결국 맞는 것은 니은과 디귿이니까 두 개 이렇게 말할 수 있죠.
6번의 우리 용어 정리에서는 탄력성에 관련된 중요한 용어를 정리하려고 합니다. 우리 탄력성 그러면 수량의 변화다. 그런데 그 수량을 변화시킨 원인이 가격 때문에 변했다. 우리가 가탄 가격 탄력성, 소득 때문에 변했다. 소탄 소득 탄력성, 다른 물건 가격 때문에 변했다. 교탄 이렇게 하는데 여기 1번에서는 가격 탄력성이고 그리고 공식은 수가다 이렇게 하자고요. 항상 위에부터 변화니까 퍼센트가 들어가야 되는 거죠. 수가다. 그래서 이게 탄력성이 0일 때를 완전 비탄력, 완비. 그림은 수직. 수직을 우리가 수식으로 이야기할 때 Q는 100 또는 200 이렇게 숫자가 들어가는 거죠. 그리고 수직은 수량 불변. 물론 불변, 일정, 변화가 없다 같은 말이죠. 만약에 탄력성이 무한대다 그러면 완전 탄력, 완탄. 그림은 수평. 그리고 수평일 때는 P = 200, 300, 1000 이렇게 숫자가 나오는 거고 그럴 때는 가격 불변, 가격 일정, 가격 변화가 없다 같은 말. 만약에 이럴 때는 단위 탄력적이라 하고요. 그림은 직각삼곡선입니다. 우리 반비례 곡선이라고 말할 수 있는데 그냥 직각삼곡선 이렇게 기억하고 그럴 때는 총수입 불변 그럽니다. 우리 직각삼곡선은요 말하자면 두 개를 곱해서 그림이 이렇게 된 이 그림을 말하는데 이게 직각삼곡선이고 그럴 때 가격과 수량이 일정한 선들을 연결한 게 직각삼곡선이에요. 그런데 가격과 수량을 곱한 게 총수입이잖아요. 그래서 총수입 불변. 만약에 탄력성이 1보다 크다 그러면 탄력적이고 누웠죠? 누웠을 때는 수량 변화가 많고요. 1보다 작을 때는 비탄력이고 그림이 서 있잖아요. 그러면 급하다, 가격 변화가 많다. 대단히 중요하고 그냥 본능적으로 나올 수 있도록 암기하시기를 바랍니다. 한 번 더 중요하니까 한 번 더요. 빨리요. 0, 완비, 수직, 수량 불변. 무한대, 완탄, 수평, 가격 불변. 1, 단위 탄력적 직각삼곡선 총수입 불변. 1보다 클 때 탄력, 완만, 수량 변화가 많고 1보다 적을 때 비탄력, 급하고 가격 변화가 많다. 그 다음에 기업의 총수입 그러면은요. 물론 이 총수입 문제는 수요의 가격 탄력성만 해당이 되는 거예요. 우리 탄력성은 수요도 있고 공급도 있어요. 그런데 공급에서는 기업의 총수입 문제가 생기지 않아요. 그래서 총수입 그러면 가격 곱하기 수량인데 제가 탄저비고다. 말하자면 탄력적일 때는 저가로 해라. 비탄력일 때는 고가로 해야. 그래서 총수입이 증가된다. 이렇게요. 그래서 기업의 총수입 문제는 탄저비고고 탄력적일 때는 저가로 비탄력일 때는 고가로 할 때 총수입이 올라간다. 자, 그걸 기본으로 하고 그러면 어떨 때 탄력이고 어떨 때 비탄력이냐? 대체재가 있으면 탄력이다. 대체재가 있다는 건 용도 전환이 잘 되는 거고요. 그런데 부동산의 용도는 주거용과 상업용인데 그래서 일반적으로 상업용, 공업용에 비해서 주거용은 탄력적이다. 그런데 이제 대체재가 없으면 비탄력이고 용도 전환이 안 되면은 비탄력이고 주거용에 대비되는 상업용과 공업용은 비탄력이다. 이렇게 하자는 거예요. 조심할 것은 주거용과 상업용을 비교할 때 주거용이 탄력, 상업용, 공업용이 비탄력이지만 만약에 아파트와 다른 물건을 비교할 때 아파트는 비탄력이고 다른 물건은 탄력이 되는 거예요. 두 번째, 개론에서 단기, 장기 이런 개념이 대단히 중요하고 장기는 수량 변화가 있을 때 단기는 수량 변화가 없는 거. 그래서 수량 변화가 없기 때문에 단기는 완전 비탄력 하자는 거예요. 그런데 개론은 단기가 완전 비탄력이지만 비탄력도 인정을 해주고요. 그러면 아무 말이 없는 장기는 탄력이에요. 수량 변화가 있기 때문에.
그런데 만약에 지문에 생산기간이 장기 이런 말이 나오면은 만드는데 오래 걸린다 이거죠. 그러면 많이 못 만들어서 비탄력이다 이렇게 하고요. 그런데 지문에 관찰기간이 장기 이렇게 나오면 물건을 많이 볼 수 있기 때문에 탄력이다. 이 세 개 비교합니다. 아무 말이 없는 장기는 탄력, 생산기간이 장기는 비탄력, 관찰기간이 장기는 탄력 이렇게 정리하자는 거죠. 물론 단기는 비탄력, 완전 비탄력. 그 다음에 라, 마, 바는요 조금 이제 예외적이지만 그러나 또 출제될 가능성이 있어서 수직이다라고 했어요. 자, 그럴 때 수직일 때 그림이 공급이 수직이 돼요. 예. 그런 상황에서 수요가 이제 가격이 10% 올랐다. 수요에 의해서 가격이 올라가겠죠? 그러면 이럴 때 만약에 이게 가격이 이렇게 이럴 때 수요 곡선이 이렇게 됐어요. 이 면적이 이 네모 면적이 총수입이 되는 거예요. 만약에 수요 곡선이 이렇게 올라가서 가격이 10% 올랐다. 그러면 면적이 이렇게 뭐냐면 똑같아지니까 수량이 똑같아서 가격만큼 똑같아지죠. 그래서 수직일 때는 완전 비탄력일 때는 가격이 10% 올라가면 총수입도 10% 올라가죠. 만약에 가격이 2배 올라가면 총수입도 2배다. 이 개념 대단히 중요합니다. 다시요. 수직일 때는 완전 비탄력이고 그러면 가격이 오른 대로 그대로 총수입과 연결되기 때문에 가격과 총수입은 비례로 올라간다. 이 네모가 말하자면 총수입이 되기 때문에 라 꼭 기억합니다. 자, 그 다음에 마와 바에서 우리 개론의 입장에서 탄력성은요 원래 두 개가 있어요. 호탄력성이라는 선을 중심으로 변화를 따지는 게 호탄력성이고 각 점에서의 탄력성을 점탄력성이라고 해요. 그런데 경제학에서는요 이 두 개 다 중요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주로 지금까지는 호탄력성, 우리가 지금까지 했던 모든 탄력성은 선을 중심으로 한 호탄력성을 가지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런데 우리 시험에서 야금야금 경제학 문제가 들어오고 있어요. 그러면서 점탄력성 문제가 등장을 합니다. 바로 마가 우리 시험에 처음에 이제 등장했던 점탄력성 이야기인데 이때에 만약에 우하향하는 수요 곡선에서 그러면 마를 그림으로 나타내면은 이제 이렇게 되는 거예요. 우하향하는 수요 곡선에서 각 점에서의 탄력성은 다르다. 이거는 점탄력성을 말하는 거예요. 각 점에서의 탄력성을 말합니다. 그래서 이거 하나 기억을 하시고요. 우리 시험에 보니까 이 지문이 28회 때 등장을 했어요. 그리고 31회 때 이 점탄력성에 관련된 계산 문제를 하나 냈습니다. 그래서 3년쯤 지난 34회에 해당되는 올해는 점탄력성에 관련된 문제가 조금 나올 가능성이 있다. 그래서 다음에 계산 문제로 한번 만들어 봤어요. 이 가운데 점은 이 점에서의 탄력성을 점탄력성이거든요. 이 가운데가 1이에요. 1입니다. 그리고 위에는 탄력성이 1보다 크고요. 밑에는 탄력성이 1보다 작아요. 이거 점탄력성을 말하는 거예요. 우하향할 때 그럽니다. 그래서 우리 28회 때 나왔던 지문이니까 꼭 기억하시고요. 그런데 만약에 직각삼곡선 그러면은요 그림이 이렇게 우하향하는 게 아니고 반비례 곡선이거든요. 그러면은 다 탄력성은 1이죠. 각 점마다 탄력성은 1이에요. 같아요. 그래서 마와 바의 개념 우하향할 때는 점마다 다르지만 가운데 점이 1이고 위에는 탄력성이 1보다 크고 밑에는 1보다 작다. 그런데 직각삼곡선일 때는 각 점마다 탄력성이 같은데 다 1이다. 이렇게
기억을 하고 마파 용어 정리를 해봤습니다.